자, 이제는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 신금을 먼저 계략적으로 보고 갈까요? 경금은 원석이라고 했어요. 원석, 바위, 가공되지 않는 그런 철. 그러면 신금은 이미 재련된 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경금에서 재련되어서 만들어진 금이기 때문에 이미 가공이 완료된 금이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주 날카로운 칼, 그렇죠? 침,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침.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석. 뭐 이런 종류로 이미 가공이 완료된 거다. 그래서 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이 재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하죠. 재련하려면. 근데 정화가 필요가 없겠죠. 이 보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병화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는 마땅하지 않고 병화가 좋다. 이거는 신금을 빛나게 해준다. 빛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빛나게 에너지, 빛 에너지. 그러니까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겠지만 신금 입장에서 정화는 나를 쓸데없이 괴롭히는 거죠. 칠살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월별로 신금 희용제에서 월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은 역시 여전히 춥겠죠? 인월이기 때문에 추워요. 신금이 인월이기 때문에 또한 인월은 뭐예요? 굉장히 목이 강할 때죠. 신금은 뭐죠? 날카로운 작은 칼이기 때문에 이 잇목이 천간에 투출되면 뭐예요? 간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이 간목을 빌 수 있어 없어요? 빌 수가 없죠. 여러분 면도칼로 큰 소나무 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금이 간목을 극할 수 있지만 굉장히 버거워한다. 간목을 극하기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를 기토로 보고 임수나 경금을 본다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신금은 신령. 자, 제때에 안 태어났다는 거죠. 신금은 언제 태어나요? 가을에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거니까 인묘진 봄에 태어나니까 신령. 제때 태어나지 않았다. 원령을 득지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뭐예요? 신금이 약하죠. 신금을 약하니까 신금이 생을 받으려면 뭐예요? 토생금으로 받아야 되겠죠. 기토를 취하여서 위 생신지본, 자신을 생하는 것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신금이 있는데 신금은 이미 다듬어진 칼이나 보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같은 토라도 무토와 기토가 있죠. 자, 신금은 사이즈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쵸? 덩어리가 작아요. 경금은 큰 쇳덩어리도 되지만 신금은 너무 이제 돌로 맞으면 자갈이잖아. 자갈. 페블이라고 하나, 영어로 페블. 해변가에 있는 저약돌. 발음 갑자기 페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페블. 그러니까 그 자갈이란 말이에요. 둥글둥글하게 이미 가공이 다 된 둥글둥글한 자갈이고, 경금은 큰 뭐 설악산에 있는 큰 바위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위로 돌로 이야기하면, 쇠로 말하면 경금은 큰 쇳덩어리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고, 신금은 이미 예리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근데 자, 신금을 생겨줄 때 무토가 생겨주는 게 좋을까요? 기토가 생겨주는 게 좋을까요? 신금 자체가 이미 약하잖아요. 따듬어지고 작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무토로 가버리면, 무토는 뭐죠? 산이에요. 산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원광석이 있겠죠. 그래서 경금을 생겨주는 건 무토가 맞을 거고, 신금은 이미 가공된 거기 때문에 기토는 뭐예요? 이미 가공된 사람 손때가 탄 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더 맞을 것이다 이 얘기죠. 산속에다, 여러분 산속에다 등산하다가 반지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어 없어요? 거의 찾기 힘들죠. 산에서 잃어버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하는 밭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한 그 뭐죠, 채소 가꾸는 텃밭에서는 반지 잊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토가 신금을 생겨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왜 무토가 아니고 기토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토가 생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무토는 일단 그렇게 하죠. 이 무토는 큰 산이다 보니까 경금을 생겨주는 게 맞지만, 이 신금은 작은 그러한
그러다 보니까 기토가 생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욕하고자 해요. 득 신금, 신금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발용, 발용한다, 발하여 쓰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레 의지한다. 임수지공, 임수의 공에 의지한다. 만약에 신금이 발하여 쓰고자 하면 전적으로 임수의 공에 의지한다. 그럼 또 왜 여기서 신금이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런가? 저도 몰라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자율명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신금에는 임수가 있고 경금은 안 좋을까? 아니 개수는 안 좋을까? 자, 개수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우로지수라고 했죠. 우로지수. 비와 뭐죠? 이슬 이런 거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이런 거 우로지수를 맞으면 뭐가 될까요? 녹이 쓰나요? 똑같죠. 임수는 뭐죠? 이미 호수란 말이에요. 장하지수라고 그랬죠. 앞에서 나왔던 장하지수. 큰 긴 강의 물이다. 그러니까 호수란 말이죠. 호수, 바닷가. 그러면 임수가 이 뭐죠? 신금이 임수에 들어가면 빠져서 안 보이지 않을까요? 수가 너무 많으면은 설기를 많이 당하고 가라앉아 버리겠죠. 개수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사이즈로 보면 개수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개수는 공기 중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햇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신금은 병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병화. 화를 좋아하도 여기는 병화를 좋아하고 경금은 정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를 어둡게 하는 개수를 좋아할 리가 없고 병화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건 뭐예요? 임수겠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내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임수지공, 임수의 그 공에 의지하게 된다. 임기병용, 임수와 기토가 나란히 쓴다. 그래서 이 경위조, 경금을 보조로 삼는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경금은 원석이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다. 자, 경금을 생각하는 것은 무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을 생각하는 것은 기토가 좋다. 왜냐하면 무토는 너무 산이 크기 때문에 토가 크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나를 생겨주는 게 좋겠죠. 기토가 그렇다는 거죠. 잘 따듬어진 보석이고 잘 따듬어진 밭이니까 정답이니까. 산은 뭐요? 원시림. 자연 그 상태로죠. 자, 경금을 따듬는 거는 정화고 신금을 빛나게 하는 것은 병화겠죠. 그렇죠? 병화. 자, 그러면은 그 수 입장에서도 지금 신금은 임수의 보조를 받는다고 했어요. 임수의 공이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병화가 임수와 있을 때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신금은 병화와 임수가 있을 때 반짝반짝 빛나고, 자, 개수는 뭐가 있다? 개수는 병화를 어둡게 하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금하고 개수도 맞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명리가 되니까. 그래서 임수의 공에 의지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임수의 공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근데 보면은 이제 식상에 설계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금이 임수로 설비를 너무 많이 당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늘이 작은 칼이 큰 호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는데 수의 기능이 과연 어떤지, 요거 혹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에 나올지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임수와 기토가 병용 같이 쓴다. 그리고 경금이 보좌가 된다. 자, 한번 2월달 보겠습니다. 2월은 뭐죠? 2월은 목이 왕할 때죠. 묘월이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은 신금을 도와주는 운이 와야 되지 않을까. 역시 도와주는 거는 기토고, 임수, 경금 보고, 자, 신금 신령이고 칠 기토, 위 생신지본, 욕득 신금 발용, 전내 임수지공, 임기병용, 이경위조.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역시
목의 기운 때는 약하다. 자, 진월. 진월의 신금은 과연 토니까 생해줄 수 있는 토생금이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약견 병화 합신. 자, 신금은 병화를 보면 합을 해버리죠. 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수 모름지기 유계제병, 계수가 있어서 병화를 극제를 해서 합을 안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즉 직연, 지지에서는 해자신을 봐야 된다. 해자신을 보게 되면 위기,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임수와 간목을 보좌로 한다고 했는데, 병화가 신금을 합하면 계수가 병화를 극제해야 해서 합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병화도 그대로 남아있죠. 지지에서 해자신을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월을 보겠습니다. 4, 5, 6이면 여름철이니까 더우니까 당연히 수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4월을 보면 신금이 4월에 태어나면 이제 화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임수가 필요할 거고, 간목은 사 속에 사무, 경, 병, 이 무토에 의해서 금이 묻힐 경우를 대비해서 간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수는 이제 이 임수의 대용이 되겠죠. 자, 임수는 새, 씻을 새자에 도자는 쌀 일도. 그래서 씻어서 쌀을 일게 해준다. 이 말은 좀 이상한데, 임수는 식혀준다 그 말이죠. 더위를. 그리고 신금은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석이 아니라 가공된 거기 때문에 어디 떨어뜨렸을 때 예리하게 그 돌을 골라내듯이 찾는다는 의미로 보면 이 쌀 일도자도 의미가 있고요. 겸하여서 유조우지용, 조우의 뜻도 있다. 물로 식혀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게다가 유간목 제무, 이 간목은 무토를 제압을 해서 토가 묻히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져요. 그리고 일청, 철정, 한번 이 청해지는 것이, 맑아지는 것이 아주 철저하다, 아주 청해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4월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필요한 것 같은데, 5월달은 간목 대신에 뭐가 있냐면 기토가 있네요. 기토가 왜 있을까요? 자, 이 신금이 5월달에 보면 사오병 기정이 있죠. 그래서 이 병화와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임수계수가 있는 건 당연한데, 기토는 왜 들어가 있냐? 기토는 이 5월달에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생해주는 의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기토는 무임, 임수가 없으면 불습, 습하지가 않다. 습하지가 않다. 그리고 신금은 무토가 없으면 불생, 생하지가 않는다. 신금은 뭐죠? 기토에서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임수, 기토가 병용, 같이 쓰인다. 무임, 임수가 없을 때는 용계, 개수를 쓴다. 이건 이제 대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토는 우리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수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자라고,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그냥 이슬, 비 이런 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무토는. 근데 이제 기토는 이 전답이잖아요. 밭이라든가 논이란 말이죠. 전답.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곡식들이 자라요. 우리 곡식을 벼화라고 했잖아요. 벼화가 화가 자라기 때문에 이거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물 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앞에서 나왔었죠. 관계. 자, 관계는 뭐냐면 물을 주는 건데 수로를 따라서 주는 거죠. 수로. 우리가 시골 가면 보 있잖아. 보. 그쵸? 보에다가 댐에서 물기를 만들어서 전답에 뿌리고 있죠. 그래, 곡식을 키워야 되니까 이 기토는 뭐죠? 습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토는 비가 왔을 때만 척척해지고 천수답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수로 하는 거는 이 수가 필요한 것은, 관계한다는 것은 물을 모아놨다는 거죠. 그 뭐예요? 그거는 임수인 거죠. 임수. 그래서
기토와 임수가 있으면 뭐다 이거는 결국은 신금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토는 임수가 없으면 습하지가 않고 신금은 기토가 없으면 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임수와 기토가 병용해서 쓰고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토는 6월은 미토죠. 미토는 뭐죠? 토에 관계되기 때문에 간목이 나와야 되겠죠. 자, 미정, 기가 있는데 큰 토는 무토가 없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간목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토에 신금 뭐죠? 반짝 마른 토니까 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조하니까 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약하니까 기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가 강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목극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형 임수, 먼저 임수를 쓴다. 바짝 메말랐는 토니까요. 취경, 경금을 취하여 위자, 보호자를 쓴다. 경금을 쓴다, 보호자 쓴다는 것은 금생수로 수를 계속 생해주는 자원으로 쓴다 그 이야기겠죠. 기무출, 자 무토가 투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냐면, 무토가 투출되면 뭐예요? 토국수로 임수를 극을 해버리죠. 그럼 요거를 못하게 하려면 뭘로? 간목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득갑, 간목을 써서 제지, 이 무토를 제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방길, 바야흐로 또는 비로소 길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7월은 금이 강해지죠. 자, 신유술 가을철에는 금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 이때는 금이 강하기 때문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토수도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갑이 있을 수 있고, 무토. 한번 볼게요. 임수위전, 임수가 존엄이 된다. 그러니까 임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무는 작용, 간목과 무토는 참작해서 쓴다. 불과 용개수, 개수는 쓸 수 없다. 개수는 왜 쓸 수 없을까요? 신금에 신월의 신금.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신금의 6월달은 임수를 쓰고 간목을 쓰는데 무토는 없죠?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임수도세, 임수가 쌀을 잃듯이 일구고 식긴단 말이죠. 임수가 여무기토, 여견무기, 무토기토를 보게 되면 수갑제토,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토, 토를 제압해야 된다. 지성금국, 지지가 금국, 사유추 금국을 이루게 되면 무임, 임수가 없으면 수, 오름지기, 용정화, 정화를 써야 된다. 이거는 이야기예요. 자, 신금인데 사유축, 이게 금국을 이루고 있으면 금이 굉장히 강하죠. 금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첫 번째는 설하는 방법. 뭘로? 수로서, 금생수로. 여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지성금국을 이루고 있을 때 무임, 임수가 없으면 수, 용, 정화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금이 강할 때는 수로서 살기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안 되면 뭐죠? 극을 하면 되죠. 뭘로? 정화로 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개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자, 신금이 신월이면 신금이 신월인데 임수를 쓰고 간목을 쓰고 하는데 개수를 왜 안 쓸까요? 개수는 우로지수로 해서 녹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쓰는지. 자, 9월은 술토기 때문에 역시 간목이 나오겠죠. 조우상 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토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간목이 필요하다 보면 되겠죠. 9월 신금, 9월의 신금은 화토가 병이 되고 위병, 수목이 위약, 약이 된다. 자, 술토는 마른 토라고 했어요. 건토, 그러니까 조토라고 했죠. 마른 토예요. 거기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서 촉촉하게 적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어서 토를 목국토로 소토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목이 약이 되고 그 반대의 화와 토는 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0월, 11월, 12월은 이제 겨울이죠. 겨울철에는 뭐다? 춥죠. 신금이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당연히 조상 화가 와야 되겠죠. 해월, 자월. 자, 먼저 여기는 11월에는 병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자수가 추우니까. 그리고 수가 많을 경우는 무토로 극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도 경우 따라오고, 간목도, 신금인가요? 간목인가요? 신금인가요? 잠깐만요. 당연히 간목이겠죠? 지지에 신금이 갑자기 나올 리가 없죠. 자, 이렇게 간목으로 오시고,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 해수 때는 아직은 이 자월이 더 훨씬 더 춥죠. 자, 해수 때는 먼저 임수로 써서 임수를 쓰고 후병, 나중에 병화를 쓰고, 그러면 이름하여 금백수청, 금은 하얗고 물은 청하다. 금백수청이라 명 이름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작용 참작해서 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월달 자수는 덩월신금은 불능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병화온난,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해월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직은 물이 차갑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가, 그래도 신금이 임수인데 임수가 주로 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임수가 오네요. 임수가 왜 올까? 임수가 해월이면 그래도 물이 없지는 않은데 신금은 물이 많은 게 더 좋지도 않은데 왜 임수가 또 와야 되는지 한번 10월달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1월달에는 자월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당연히 병화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범람할 경우는 무토로 막아야 되고 임수도 경우 따라 올 수도 있고 간목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자월 때는 뭐다? 화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이것저것 형편 보고 참작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12월은 축월이니까 뭐예요? 동토죠. 얼어있는 토란 말이죠. 얼어있는 토다. 당연히 병화가 와야 되겠죠. 녹여야 되니까. 그리고 임수라든가 무토, 기토가 다 필요하다. 동상 이와 똑같은데 병선 후 이무. 자, 병화가 먼저고 임수가 나중이다. 무기 차지라. 무토와 기토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말해보면 병화 불가소. 병화가 적어서는 안 된다. 또는 병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달별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